안녕하세요. FAT 1급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자, 이번 강의는 FAT 1급 자격증에 해당하는 과목, 첫 번째 과목인 재무회계 강좌를 강의할 거고요. 자, 1호편 강좌입니다. 2023년도 버전의 강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FAT 1급에 대한 자격증 시험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회계 기초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학습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 시험이 이제 FAT 1급이라는 이 자격증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일단 전체 시험은 점수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시간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일정이나 시험을 어떻게 응시하게 되는지, 접수 어떻게 하는지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FAT 1급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보는 전산 시험이고요.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명칭은 더 좋은 회사가 만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시게 돼요. FAT 1급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볼 거고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자, FAT 1급이라고 하는 요 1급 자격증이 FAT가 어떤 약어냐면 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 해서 FAT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는 회계 실무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해주는 자격증이고요. 아까 시험은 1시간 동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구조는요. 이론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전체 10문항이고요. 한 문항당 3점씩, 전체 100점은 30점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해서 결과물을 조회하는 시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 토탈로 말하면 한 32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 전체 시험 점수 100점은 70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론을 다 틀리고 실기만 70 맞아도 합격이에요. 뭐 두 개를 구분해서 어떤 과락 이상은 넘겨야 돼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실무는 문항별로 배점이 좀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험 사이트를 한번 가볼 건데 AT 시험의 큰 장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대부분 시험 장소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날에 내가 선택한 시험 장소, 학교나 뭐 학원 등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구조인데요. AT 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을 했어요. 2022년부터 다 비대면으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나 혼자 시험 볼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와 관련해서 어떤 그 사양만 맞으면 집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건지 이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볼게요. atAICPA.or.kr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2023년도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59회 2월부터 해서요. 68회 12월까지 해서 전체 10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없고 아마 9월 달에 한 번 없어요. 그 두 달 빼고는요. 매달 시험을 보시게 돼요. 10번 정도 시험 일정이 있으니까 기회가 많죠. 그리고 집에서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AT, 비대면, 뭐 안전, 편리, 공정, 코로나 때문에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한 것 같고요. 시험을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대신 여러분은 핸드폰을 옆에다가 웹캠처럼 켜놓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행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감독관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지는 실기편에서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T라는 시험 전체 이 급수가 네 가지 급수로 나뉘어져요. 잠깐 여기 뭐 짧게 써 있는데 FAT 1급과 FAT 2급이 있고요. TAT 1급과 TAT 2급 해가지고 크게 급수가 네 가지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급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면서 FAT 1급이라는 자격증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방에 가시면은 급수가 4개인데 자, 요 자격증은 전체 시험이 출제가 되는 과목은 두 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할 때 결국은 회계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돈을 누군가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돈을 벌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시 나에게 돈 된 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익을 다양한 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려면 그들은 이 기업의 정보를 매우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회계잖아요. 우린 지금 회계 시험 보는 거니까. 자, 근데 회계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회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뭔가 회계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부르고요. 회계 중에 두 번째, 기업의 경영자들은 재무회계뿐만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가 제품 만들 때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지? 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야만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관리회계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기업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세금을 내요? 법인세를 내거나 소득세를 내거나 또는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은 부가가치세로 붙거든요. 각종 세금이 붙어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분야를 세무회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회계로 나누어져요. 자, 우리가 AT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자격증의 급수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업을 나눴을 때 기업 중에 여러분 개인 기업도 있고요.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누가 회계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법인이 어렵겠죠. 개인은 좀 심플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업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나야. 내가 사업하는 거야. 내 주머니는 다 내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 번 걸 내 와이프에게 줘도 돼. 내 돈이거든. 말만 기업이지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야 개인 기업은 그냥 물건 떼다가 팔기만 하겠지. 그냥 개인 슈퍼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도소매만 하는 거. 야, 이 정도의 규모로 돈 버는 기업, 개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상거래만 하는 기업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은 상품만 취급해요. 회계에서 말하는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걸 사다가 그냥 그대로 먼저 털어가지고 파는 거야. 제조하지 않아요. 공장도 없어. 그러면 개인 기업이면서 상기업인 경우는 가장 회계 처리가 심플하겠구나. 너는 그러니까 세금도 몰라. 관리는 무슨 재무회계나 해라. 그래서 우리 FAT 2급은요. 그냥 재무회계 초급 수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쉬워요. 두 번째, FAT 1급은 법인이야. 일단 개인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내냐면 법인세를 내. 어려워. 거기다가 제조업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FAT 1급은 야 제조업까진 가지 말자. 그냥 일반적으로 GS25 같은 편의점의 입장으로 가자. 법인인데 편의점을 해. 편의점은 물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요즘에는 PB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체 제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법인은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기업이니까 관리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야 적어도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내잖아. 부가세. 부가세 붙잖아. 부가세는 알아야 되지 않니? 우리가 부가세까지는 공부하자. 그래서 FAT 1급은요.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가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TAT 1급은 거의 이제 이런 자격증 시험으로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실무자들도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지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TAT 2급은 이런 거야. 야, 법인이지? 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 좀 보자.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일단 어려워질 거야. 거기다가 모든 세금 신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세무회계 중에서 적어도 연말정산 같은 소득세하고 부가세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과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출제가 돼요. 마지막으로 TAT 1급은요. 법인이고 제조업인 건 같아 보이지만 재무회계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세무회계 중에서 소득세 나오고 부가세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법인세까지 출제가 돼요. 과목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 같은 거냐? FAT 2급의 재무회계는 쉬운 재무회계고요. FAT 1급의 재무회계는 그보다 어렵고요. TAT 2급의 재무회계는 FAT 1급보다 어렵고요. 얘는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목은 같지만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FAT 1급은 FAT 2급보다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이 적용되는 공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FAT 1급. 우리는 지금부터 머릿속에 뭘 깔고 가냐. 우리는 법인회사다. 딱 가시고 두 번째. 근데 제품을 제조하진 않는다. 상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와 부가세를 공부한다.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실무에서 좀 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저는 FAT 2급도 강의하고 1급도 강의하고 이제 TAT 2급도 하고 얘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강의는 한 3개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지울게요. 자, 저는 FAT 1급 강의를 지금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FAT 2급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회계 기초. 회계 기초 개념은 공부를 하셔야 이 공부가 가능해요. FAT 2급 강의를 반드시 듣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회계 기초 강의를 FAT 1급 강의할 때 중복해서 강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회계 기초 강의만 한 최대 7강의 정도, 8강의 정도가 나와요. 회계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FAT 1급 강의에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초를 또 강의하는 순간에 강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또 필요하지 않은 강의를 한 번 더 듣게 돼요. 그래서 자,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수강하실 때 FAT 1급 공부를 하실 때는 기초 과정인 FAT 2급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선에서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FAT 2급 안 듣고 그냥 1급 들을래. 그런 분들은 다른 곳에서 회계와 관련된 용어라거나 분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회계가 전무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반드시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자격증 취득은 더 수월해지고요. 여러분이 내용을 들으실 때도 훨씬 이해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특히나 FAT 2급에서 나오는 회계 기초 내용들은 한 번 더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과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유사한데 FAT 1급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가 배제하겠지만 이 공부를 할 때도 여기에서 다뤘던 것들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다시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기출 문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보고, 자, 두 번째 이제 회계 기초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이미 우리가 이제 FAT 2급이라는 기초 강의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누군가 회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수두룩빽빽이야. 그들이 누구니?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주주. 채권자. 근데 그 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국가도 되죠. 세금 잘 내나 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많아. 말할 수 없어. 하여간 결국은 그 기업의 외부에 다양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돈이잖아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역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뭐냐? 중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 그럼 유용한 정보는 뭐냐? 네 글자로 말해보세요. 재무제표. 그래서 결국에 회계가 뭔가요?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그걸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만들 때 기업마다 다 다른 양식 만들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 A 기업과 B 기업과 C 기업을 비교해서 어디다 투자할까를 볼 때 얘네들이 던지는 숫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이 숫자가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 다른 방법으로 숫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돈. 벌었다고 하는 이익이 다 각각 다른 방식이야. 그럼 이 이익과 이 이익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나는 비교할 수 없죠. 어떤 회사가 더 잘 나가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돈 벌었어? 보여줄 거야? 재무제표 만들 거야? 근데 네 맘대로 만들지 마.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크게 우리나라는 이원화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두 개가 둘 다 기준이거든요. 회계 기준인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랑 이 기준 적용했을 때랑 동일한 거래를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답이 3인데 얘는 답이 4야. 이럴 수 있다니까. 얘는 답이 6인데 얘는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럴 수 있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 기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답이 달라져. 근데 우리 시험은 이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은 우리나라에만 존속되어 있지 않잖아. 나스닥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기업이야. 근데 애플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업은 그 국가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야,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하나 쓰자. 너 너네 나라 기업인 거 아는데 하나의 기준을 통일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이래가지고 한국채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KIF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국제회계 기준의 줄임말은 IFRS고요. 한국이 채택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K자, 코리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을까요? 당연히 얘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이 100만 개라고 해봐. 예를 들어 100만 개 중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의 수를 따지면 이 중에 상장 기업 해봤자만 100개? 나머지가 전부 다 비상장일걸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들은 굳이 이 어려운 국제회계 기준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해요. 누가? 상장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어떤 기준에 의한 시험을 보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장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고 이 자격증을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를 시험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 자, 그래서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의 맨 첫 번째 실무 이론 문제 있잖아요. 제가 열문항 나온다고 했던 거. 그 열문항 중에 맨 처음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회계기간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래. 국제회계 기준 아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 말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출 문제를 좀 훑어볼게요. 들어온 김에. 자, 기출 문제 첫 번째, 객관식 문제 10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 사지선다. 6, 7, 8, 9, 10. 자, 마지막 10번 문제 뭐 같아요? 부가가치세 문제죠. 요거 부가세 문제죠? 요거 부가세 문제죠. 그래서 한 7문제가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과목 문제가 3문항 정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실무 문제예요. 제가 실무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회사 이름이고요. 욕실 용품을 도소매하는데 법인이래. 법인이죠? 도소매니까 뭐 하는 거야? 제조하는 거 아니죠? 상기업이란 뜻이죠. FAT 1급 시험은 법인이긴 한데 도소매하는 상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거고요. 문제 좀 보시면은 회사 등록을 수정하래요. 뭐 수정하래? 입력하래? 전표 입력하래요. 거래 입력하래요. 뭐 입력하래요. 전표 입력하래요. 뭐 급여를 지급했대요. 입력하래요. 막 입력해요. 부가세 입력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끝까지 결산까지 해서 다 넘기잖아. 그럼 이게 이거야. 실무 수행 문제 62점이 이런 식인 거죠. 앞에 입력을 다 끝내고 나서 11번 문제부터 이거 하는 거야. 객관식이 10번까지였죠. 그럼 지금부터 11번 문제. 회사 등록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번 중에 답을 찾는 거야. 점수 4점. 12번 문제 풀고 여기다가 답을 도출해내는 게 2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항마다 점수가 다르다고 했던 거고요. 평가 문제 풀어서 62점 풀고 마지막에 실기가 70점인데 31번과 32번의 문제는 하나당 4점씩.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문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문제, 장부를 조회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회계 원칙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 재무회계가 뭐냐? 지금부터 재무회계를 공부할 건데 재무회계는 이런 거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기업이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그 유용한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재무제표야. 재무제표가 뭔데? 재무제표는 5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거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불러. 그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재무회계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해보면 외부 누군가에게 보고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뭘 만드는데? 재무제표. 여러분 2001년도 재무제표는 2년도 3월쯤에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X 2년도에 외부정보 외부 이용자들이 보는 재무제표는 미래정보인가요? 과거정보인가요? 과거정보죠. 과거정보. 자,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원가 얼마 들어갔는지 통제하려고 원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 감소시키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라 내부 보고 목적인 거야. 완전 달라. 회계긴 회계인데 완전 달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니까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할 건데 선생님 재무회계는 도대체 결론적으로는 뭘 공부하는 건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이걸 만드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는 방식은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재무회계를 공부한다는 말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기준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뿐이지. 기준서를 읽어버리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기준서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낸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재무회계는 무엇?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결국 무엇?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아예 회계가 전무한 사람들은 FAT 1급 강의를 듣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다 안다 이건 아니지만 회계 기초 개념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5가지가 주석. 얘네가 뭐냐? 기업이 회계 기간이라는 건 알죠?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X1년, X2년, X3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X3년도 12월 말일이 만약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날 현재 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이에요. 시점. 재무상태는 뭐죠? 너 얼마 있어? 자산. 갚을 거 얼마야? 부채. 그리고 네 돈이 얼마야? 자본. 이거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죠. 그러니까 현재 너 지금 언제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너 현재 얼마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X1년부터 X3년 지금 현재 잔액을 보는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는 됐고 다 했잖아.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거야. 그러니까 기간 개념인 거야. 기간 개념. 너 X3년 1월부터 12월 한 달 1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걸 단기라고 하지? 이번 연도를. 그러면 당해년도에 얼마 벌었는지 지금 계산해봐. 계산해서 네 돈이 얼마 있는지는 재무상태가 보여줄 거니까 너는 계산 좀 해봐. 벌었어? 근데 얼마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그다음 세 번째, 네가 자산 중에 현금이 있니? 너 근데 현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왜 들어오고 왜 나갔어? 그 이유 좀 설명해 볼래?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이 어땠어?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봐. 그래서 만약에 현금의 흐름이 어떤 활동으로 많이 들어왔고 어떤 활동으로 많이 나갔는지를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하고 있는지가 눈에 확 띄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 게 현금 흐름표고요. 네 번째, 자본 변동표는 너 이거 네가 보여주는 것 중에 특히 자본의 변화 좀 따로 보여줘. 자본이 결국은 기업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내 돈. 정확하게 말하면 순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보여줄래? 너만 따로 떼어서 보여줘봐. 그러니까 얘도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인 거야. 근데 마지막 주석은 이 위에 있는 4가지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설명서 같은 기능을 하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러니까 얘는 표라기보다는 서술 형식의 양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재무제표 5가지.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 재무제표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언제 설립했는지 상관없어.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시점이야.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기간인 거야. 그 기간이라는 말은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이라는 1년 동안의 개념이고요. 시점은 지금 현재까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재무상태만 시점, 나머지는 죄다 기간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석은 설명서. 자, 아직 한 개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작성의 원칙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건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나는 사업을 이번 연도로 쪽내지 않는다.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가 전제야. 만약에 중단기업이 전제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익을 이연시키는 거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계속기업이 전제고요. 두 번째, 작성했을 때 마지막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항상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야. 회계 담당자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항목을 구분하거나 구분을 표시할 때 중요한 건 구분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통합해서 표시한다. 왜 그러냐면 유사한 것들은 굳이 다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번 연도 거 보여줄 때 반드시 전년도 거 이미 보고 했지만 비교할 수 있게 같이 보여준다. 그게 비교 재무제표. 전년도에 회계 처리했던 건 당해년도도 분류를 동일하게 한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한다. 하지만 이해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원칙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만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반드시
재무제표 이름 밑에 재무제표의 명칭에 함께 기재해야 되는 기재사항이 3개가 있어요. 그 기재사항 첫 번째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명칭, 두 번째가 보호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보고통화나 그리고 금액 단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요 다음 페이지 가지고 볼게요.